여러분, 한계 기업 쉽게 말하면 벌어서 원금은 고소하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이잖아요.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원금도 못 갚고요, 이자도 못 갚는다는 이야기. 쉽게 말하면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들을 한계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심각하게 말을 쓸 때는 좀비 기업이라는 말 많이 쓰죠. 좀비 기업.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뭐냐고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산 500억 이상 기업의 한계 기업 비중입니다. 18.5%나 됩니다. 엄청나죠? 이거는요, 여러분 5개 기업 중에 한 개가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18.5%라는 게 20%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좀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뭐 18.5%라는 게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5개 기업 중에 한 개가 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5개 기업의 어떤 규모가 문제입니다. 자산 500억 이상입니다. 대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대기업이에요. 자산 500억 이상이니까. 대기업이 지금 여러분 5개 중에 하나가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말입니다. 사실 충격적이에요. 이게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내놓은 자료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게 뭐 한국은행의 어떤 한계기업 비율, 여기는 외부 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 하니까 이게 수치가 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내놓은 것은 대기업이란 말입니다. 근데 대기업에도 18.5%라고 하니까 이게 뭐 앞으로 그 충격의 도가 얼마나 커질지 진짜 두렵습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전경련은 2020년보다 작년이 좀 낮아졌다. 2020년은 18.9%였는데 작년에는 18.5%로 낮아졌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 이런 말 계속하고요.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 있어서는 잃어버린 5년이었다. 이 말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지표에서도 나오잖아요. 2016년에 한계기업 비중이 15.7%였어요. 2017년에는 무려 15.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에 16.1%, 2019년에 17.9%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2019년에 이미 위기가 왔어요. 우리에게요. 코로나가 와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죠. 18.9%까지 올라갔으니까요. 2021년엔 18.5%까지 됐고요. 올해는 아마 한계기업 비중이 더 클 겁니다. 아마. 코로나로 2년 반 동안 2년 1개월이죠. 2년 1개월 동안 통제 방역했잖아요. 그러니 경제가 돌아갔겠습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경제도 오히려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상황이 어려워진 것, 이것은 어찌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 있어서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부였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정부가 다시 태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라 경제라는 건 국민들의 먹거리예요. 퍼주다가 나라를 다 망가뜨린 겁니다. 여러분, 못난 아버지가 쌀떡부터 깬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쌀떡은 절대 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쌀떡부터 깨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또다시 맞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치, 외교, 국방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진짜로 최악을 만들어냈던 게 문재인 정부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OECD 국가, 다시 말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에 말입니다. 우리가 6위를 차지했어요. 6위. 한계 기업 비중이 말입니다. 캐나다가 32.8%고요. 미국이 29%, 호주가 19.8%, 네덜란드가 19.5%입니다. 이탈리아가 18.6%예요. 그리고 우리가 18.5%입니다. 예, 일본은 여기에 순위에도 없습니다. 10위 안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 일본은 굳건하게 잘 지켜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밑에가 멕시코가 있고요. 18.1%가 있고요. 예, 프랑스가 17.7%고요. 이스라엘이 17.6%입니다. 스페인은 예, 17.3%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켰던 15.7%는 굉장히 높은 숫자죠. 박근혜 대통령은요, 어쨌든 경제를 계속 살리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문재인 정부는 진짜 다 망쳤다. 이게 여러분,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예, 언론 플레이 그리고 프로파간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거기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나라가 거꾸로 가요. 정환진 TV가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경제를 좀 바로 보자.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실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예, 이게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극복하기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금리 계속 올라가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앞으로 한계 기업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한계 기업이 결국은 도산하든지 파산하든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웅진에너지라고 아세요? 웅진에너지. 웅진에너지는요. 태양광 인곳이나 웨이퍼를 만드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거 파산했어요. 이제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하면 인곳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거든요. 페이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중국에서 다 수입해야 돼요. 이제 중국에서. 저는요. 문재인 정부가 이 사실을 빨리 알아서 말입니다. 예, 이렇게 줄폐업하는 거 막아야 됩니다. 특히 중국이 저가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국가가 보조금을 엄청나게 줘가면서 키워야 됩니다. 뿌리산업도 키워야 되고요. 할 일이 태산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죽였던 모든 기업들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거 5년이 부족할 겁니다. 5년이. 그렇지만 5년 동안 그 누구 못지않게 예, 우리 산업 경쟁력을 길러가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에게는요. 경제가 그것도 똑바로 된 올바른 경제가 예, 쉽게 말하면 순풍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5년 동안 조금이라도 숨통을 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예,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것. 이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 예, 아마 윤석열 정부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